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의 시작,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숙을 지나 이제 겨울의 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70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 그동안 미처 누리지 못했던 여유와 행복을 찾아갈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십니다.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생기는 빈자리,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70세 이후의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직장 상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녀 교육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70세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으며 삶에 대한 열정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선 은퇴 후에도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6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소중한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세요.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도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이었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에는 드디어 자유다라며 기뻐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만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도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희 씨는 7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그 이유는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분들께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15명의 어르신들이 그의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손주에게 편지를 썼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것, 동네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것,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루틴이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베란다의 화분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등 다양한 채소를 키우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아침 일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글쓰기, 운동하기, 요리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은 씨는 70세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하고 코드를 잡기도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1시간씩 연습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 학부모 모임, 동창회 등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옛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며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은 것보다 좋은 친구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50% 낮고 평균 수명도 7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미경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날이 계속되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던 한 씨는 용기를 내어 등록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지면서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과 매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젊었을 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문화센터의 다양한 강좌, 동네 체육시설의 운동 프로그램, 도서관의 독서 모임, 종교단체의 봉사활동 등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75세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혼자 산에 다녔지만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산을 오르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하고 나중에는 함께 산을 오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명 정도의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 산에 오르고 산행이 끝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지만 조금만 배우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정희 씨는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가르쳐준 대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키우는 화초와 텃밭 채소들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취미를 가진 다른 어르신들이 댓글을 달고 교류하면서 온라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농장 체험도 하고 씨앗과 모종을 나누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최순희 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20명 가까이가 꾸준히 참석하며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나이 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만나면 여전히 18살 소녀들처럼 수다를 떨고 웃고 떠들죠. 이 친구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소통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외로움에 익숙해진 것일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어디에 쓰겠어? 또는 젊은 사람들만큼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배워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80세가 되어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0% 낮고 인지 기능도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이경자 씨는 72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영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잘 기억나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지만 동네 도서관에 무료 영어 강좌에 등록해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영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손자와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손자에게 영어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컴퓨터, 요리, 역사, 문학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정동진 씨는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자녀 및 손주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영상을 보고 네이버로 날씨와 뉴스를 확인하며 디지털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쇼핑, 민원 서류 발급 등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모르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스마트폰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김순덕 씨는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했던 김 씨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요리 레시피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은 요리와 따뜻한 말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예, 한글 서예, 한문, 역사,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강좌들도 많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철민 씨는 73세에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우리 역사를 늦게나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강좌에 등록해 조선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역사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고 나니 뉴스를 볼 때도 이해가 더 잘 되고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할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곧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면 안 돼. 조용히 집에서 쉬는 게 몸에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도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과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민수 씨는 71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로부터 앞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강 씨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체력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5km를 거뜬히 걷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격렬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태극권, 게이트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김영란 씨는 74세에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아팠는데 친구의 권유로 복지관의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간단한 동작도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몸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요가가 없는 날에는 왠지 허전할 정도로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은 70세 이후에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산에 사시는 이강희 씨는 7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지만 건강을 위해 용기를 내어 도전했고 6개월 만에 25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수영을 시작한 후로 만성 요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진주에 사시는 박명숙 씨는 72세에 게이트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겨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번씩 모여서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머리도 쓰고 몸도 움직이니 일석이조예요. 무엇보다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집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관절이 굳지 않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최순자 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발목을 돌리는 등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고 약해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가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운동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지 곧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똑같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밥을 먹고 다시 TV를 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일상이 반복되면 삶의 재미를 잃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큰 틀이 사라지면서 시간이 남아 돌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노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진심으로 즐기는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취감을 주며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귀포에 사시는 고영철 씨는 72세에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선물해준 디지털 카메라로 처음에는 그냥 집 앞 풍경을 찍었는데 점점 재미를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의 사진 강좌에 등록하고 동호회에 가입해 다른 사진 애호가들과 함께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하고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갈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취미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바둑 두기, 낚시하기, 등산하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강릉에 사시는 이정숙 씨는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생활에 쫓겨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다시 붓을 잡았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풍경화를 그리고 그림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활동은 노년기에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그림, 서예, 도예, 음악 등 예술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속초에 사시는 김동수 씨는 70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악기를 다룰 줄 몰랐는데 경로당에서 무료로 하모니카 교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하모니카는 크기도 작고 가격도 저렴하며 배우기도 비교적 쉬워서 노인들이 배우기에 좋은 악기입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모니카 동호회를 만들어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찾아가 연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쓰는 등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박철수 씨는 73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2년에 걸쳐 완성한 자서전은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많은 노인들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며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 텃밭을 가꾸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주에 사시는 최영희 씨는 71세에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가지 등 다양한 채소를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의 맛은 남다르고 이웃들과 나누며 기쁨도 배가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 흘리는 시간이 제게는 최고의 치유 시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즐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는 것,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즐거운지 찾아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즐거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남은 건 죽음뿐이야.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고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건강 상태도 훨씬 좋으며 행복도도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공주에 사시는 한영자 씨는 75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절망하지만 한 씨는 달랐습니다. 7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았으니 감사한 일이다.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며 오히려 희망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암은 내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배울 점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손실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김철호 씨는 72세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내고 극심한 슬픔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내게 준 50년의 행복한 추억에 감사하자.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좋아하던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아내와의 추억을 담은 글을 쓰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이순례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인데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웃이 나눠준 김치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니 삶이 훨씬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는 돈이 더 많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되고, 누구는 더 건강하다고 부러워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여에 사시는 박순희 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지냅니다. 나는 큰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건강한 몸과 따뜻한 가족이 있어요.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논산에 사시는 정미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도 감사한 일이 많을 거야. 처음에는 우습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하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바라보세요. 70년, 80년을 살아온 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곧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7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6가지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황혼은 곧 어둠이 찾아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70세 이후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으며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70세는 예전의 50세와 같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며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늙어버리지만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운 삶,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며 배울 것이 있는 삶, 감사하고 행복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고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동네를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내일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해보고 모레는 문화센터 강좌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긴 여정이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70세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할 일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고 즐거운 일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년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